415 남자 1명, 여자 1명, 아이 2명. 317호 남자 1명. 그리고 나자가! 당신 누구야? 우리가 말했어! 이제 나가!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남이 살고 있는 집에 몰래 들어와서 몸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국 무주택자의 겁나 무서운 서름, 본격 부동산 스릴러 영화 숨바꼭질에 숨겨진 디테일한 설정 TMI.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주민 스토어가 오픈했습니다. 원기회복 명품 해신탕에서 얼큰한 찹쌀 순댓국까지 주민 스토어에서 귀빈정의 상품을 구매하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음산한 음악과 함께 어두운 항구를 지나 집으로 향하는 한 여자. 초반부터 분위기가 작살나는데요. 2013년 1월 한겨울에 인천 송월동에서 촬영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음산한 느낌을 더 살려줬다고 합니다. 잘 되는 영화는 이렇게 하늘이 도와 얻어 걸린 컷이 많이 나오죠. 내일 꼭 필요할 때 쓰라했지. 어? 술집에 왜 찍히니? 아 짜증나 진짜. 조선족인 남친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그녀. 뭐라고? 노수산나 배우가 맡은 은혜 역은 웬만한 여자는 엄두도 못 내는 우범 지역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깡따구 있는 캐릭터로 설정했습니다. 아 돈이 있어야 가지. 아 그리고 자기가 이사시켜 준다며. 물론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좋아서 이런 데 사는 게 아니겠죠. 그녀가 사는 음산한 아파트는 사실 송월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영화 차이나타운에 나왔던 사진관 건물도 바로 옆에 있네요. 거리뷰를 보면 낮은 상가 건물만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상가 뒤로 보이는 아파트는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 아파트를 CG로 그려 넣었습니다. 송월동의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복도와 엘리베이터는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자동문이 아니라 스태프들이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와 씨, 하이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다니. 나 같으면 그냥 내리지. 짧게 지나가는 손톱에 까진 매니큐어도 은혜의 캐릭터를 표현한 디테일입니다. 그래 그 미친놈 오늘 또 만났어. 완전 짜증나. 헬멧을 쓴 괴한을 예전부터 신경 쓰이던 옆집 남자라고 생각한 그녀. 그런데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영화 인트로에 한 남자가 이 방에서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 있었는데 등장인물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맥주를 마시고 털을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 열어. 야 이 X하는 새끼야. 너 내가 모르는 줄 알았지?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 밤에 민폐를 끼칠 수 없어서 짧게 후다닥 촬영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대문이 다 다른 걸 보니 정말 오래된 아파트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곳은 무려 1965년에 지어진 창신동의 동대문 아파트입니다.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곳은 완공 초기 고 이주일 선생님을 비롯한 유명인이 많이 거주해서 연예인 아파트로 불리우던 곳이었으나 강남이 개발되면서 그 명성을 잃고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노인분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보존 중이라고 하네요. 뭔가 이상해서 홈캠을 설치했던 그녀. 그런데 누군가 먼저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벌써 누군가 한 명 죽이고 온 듯 피 묻은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검은 헬멧. 여자를 때리는 장면을 고생해서 많이 촬영했지만 너무 잔인하고 무서워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15세 관람 가니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인트로와 대비되는 최신식 대단지 아파트가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감독 본인이 당시 거주하던 김포의 한 아파트를 섭외했다고 합니다.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의 가장 백성수. 이 장면 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주인공이 조깅하며 등장하는 클리셰적인 컷을 촬영했으나 러닝타임의 압박으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성수의 집은 평범한 아파트와 비슷하면서도 미로 같은 느낌이 나길 원해서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다고 합니다. 집에 몰래 숨어 다닐 공간이 참 많기도 하네요. 성수에게 결벽에 대한 강박증이 있다는 설정을 표현합니다.
하수도 소리와 아이들 밥 먹는 소리로 씬을 연결하고 그걸 보는 성수의 표정으로 관객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여보, 약 먹었지? 백성철 씨 모릅니까? 어린 시절 연을 끊었던 형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은 성수. 사실 고아였던 성수는 어느 부잣집에 입양되면서 배다른 형이 생겼습니다. 괜찮으니까 나한테 말해봐. 말해봐. 성수의 가족이 관객에게 인상 깊게 남길 원해서 잠깐 나오는 단역임에도 존재감이 확실한 기주봉 선생님께 부탁드렸다고 합니다. 형이었어요. 어린 시절 형이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는 성수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친아들 성철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양자인 성수가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로 인한 죄책감 때문인지 형이 걸려있던 피부병 때문인지 결벽 강박증에 시달리는 성수. 그때는 몰랐는데 김원혜 형님이었구나. 몸을 더 많이 긁고 성수의 목을 조르는 장면까지 있었는데 결국 삭제되면서 분량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형이 살던 아파트에 도착한 성수. 은혜가 헬멧 괴한의 뒤로 걸어가던 장면과 같은 앵글로 촬영해서 인트로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수의 형 성철이 살인범일까요? 벽에 그려진 이상한 낙서가 눈에 띕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건 감독이 시킨 게 아니라 손현주가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소품까지 미리 준비한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형 혼자 살았다는 집에 놓여있는 여성용품. 원래 시나리오에는 여성용 샴푸가 있다는 설정이었는데 여성용이라는 느낌이 잘 살지 않는다는 손현주의 의견으로 생리대로 설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동거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아파트의 모든 집에 초인종 밑에 낙서가 있고 그 낙서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성수. 414 남자도 317호 남자 1명 그리고 한편 아파트 밖에서는 위험한 순간 이들을 도와준 건 아파트 주민 주희. 문정희 배우는 주희 역을 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눈썹이나 손톱, 피부 등 미용에 관한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으며 살을 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미모가 숨겨지지 않아 분장을 더 하고 옷 안에 메모리 폼을 껴 입었다고 하네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의문의 검은 그림자. 원래 괴한을 쫓아낸 후 주희가 주저앉아버리는 장면이었는데 초반부터 주희에게 너무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아 재촬영한 씬이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데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아니요, 과일이라도 먹고 가세요. 굳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주희. 옷이 참 예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이 집에도 여지없이 이상한 낙서가 그려져 있습니다. 주희의 집 역시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성수에게 결벽에 대한 강박이 있다면 주희에게는 저장 강박이 있다는 설정으로 미술 감독이 심혈을 기울여 이상하고 기괴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집을 만들었는데요. 이 아파트의 모든 집을 드나들며 좋아 보이는 건 모두 가지고 왔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보다 이 집이 좀 더 넓어요. 지리는 오션뷰. 세트 촬영 후 창 밖에 심은 CG입니다. 인형 한번 보고 싶어? 싫어. 더럽단 말이야. 여기 싫어. 현재 폭풍 성장에 훌륭한 배우가 된 두 아역 배우. 특히 수아 역의 김수환 양은 부산행과 신과 함께 재화벌에 출연하며 무려 2편의 천만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됐죠. 그리고 니는 바쁘잖아. 좀 나와볼래? 니네 둘 다 나오시라고요. 밖으로. 니네 때문에 늙는다 늙어. 아휴. 이름이 예쁘네요. 바닥에 바로 앉지 못하고 잠깐 고민하는 건 손현주의 디테일한 설정입니다. 혹시 무슨 정보가 있나요? 그런 얘기 좀 나눠주세요. 사실 저희도 이번 기회에 좋은 데로 이사 갈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 형이 이 아파트에 삽니다. 317호. 형이 살던 집 호수를 듣자 표정이 변하는 주희.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런 변태 괴물 새끼들은 평생 격리시켜놓든가 해야 돼. 제발 형한테 제 딸 좀 그만 훔쳐보라고 얘기해주세요. 본격적으로 관객이 헷갈리도록 흔들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성수의 형이 헬멧을 쓴 괴한이었을까요? 다른 집의 낙서와는 다르게 형 집과 주위의 집에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지나치기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안해. 좀만 더 알아보고 갈게. 수아야,
눈 비비지 마. 왜? 그냥 비비지 마. 눈 나빠지니까. 세트 안에 차를 놔두고 서 있는 채로 촬영 후에 인천 송월동 주변을 돌아다니며 촬영한 도로 소스를 창밖에 심어 만들었습니다. 아까부터 민지의 차를 뒤쫓는 트럭 한 대. 안심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누군가에게 쫓기는 느낌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차 안에 있던 주희가 창문을 내리며 아파트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직은 주희가 범인임을 밝힐 때가 아닌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아들 호세가 말아주는 의미심장한 이야기. 근데 아까 그 여자애가 그러는데 거기 집 없는 아저씨들이 몰래 많이 숨어 살고 있대. 원래 이 대사는 아까 차 안에서 나누던 대화였는데 집 공간을 배경으로 내레이션을 깔아서 미스터리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형 집에 남아 손을 과하게 씻고 있는 성수. 또 강박증이 도진 것 같은데요. 사실 잠깐 잠들었다가 형이 나오는 악몽을 꾸고 깨어났더니 손에 뭐가 묻어있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잠깐 사이에 누군가 집에 들어와 주머니를 털어갔습니다.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연결되는 옛날 복도식 아파트. 영화 초반 헬멧 괴한에게 살해당한 은혜의 방입니다. 형 방에 있던 속옷과 같은 빨간 속옷으로 범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힌트를 설정했습니다. 최근까지 체크카드 사용 기록이 찍혀있는 형의 통장. 놀랍게도 카드 사용지는 성수 집 앞에 있는 마트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위험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영화 숨바꼭질에 숨겨진 디테일 1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도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민스토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